삶이 완전히 끝인 줄 알았던 순간 조용히 다시 찾아온 사랑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날 내 삶은 완전히 멈췄다. 남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와 단둘이 남겨졌다. 아직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숨이 막힌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불안과 혼란은 엄마인 나만이 알 수 있었다. 아침이면 아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 준비를 시키고 그렇게 반복되는 하루하루 속에서 나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듯 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늘 피곤했고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아이 앞에서는 웃어야 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아이가 더 불안해할 것이 분명했기에 나는 언제나 꾹 참고 가끔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밤이 되면 아이가 잠든 방 안 혼자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사진을 꼭 안으며 말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왜 하필 우리였을까? 왜 내 삶에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수없이 자신에게 묻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침묵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매일 아침 나를 필요로 했고 그 작은 손길은 내 마음을 붙잡았다. 엄마, 내가 지켜줄게. 그 한마디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깊이 와닿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이 아이라는 사실을. 집안일과 육아 사이, 사회적인 시선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나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아이에게 안정된 집을, 사랑을, 그리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 했다. 힘든 날에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이의 눈빛을 보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창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나는 종종 남편과 나눴던 작은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의 웃음, 그의 말투, 함께 걷던 거리와 같이 먹던 아침 식사,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 가슴 깊은 곳에서 아프게 울었다. 그러나 그 기억들은 슬픔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남은 힘의 근원이기도 했다. 어느 날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종이에 무심히 적은 글씨로 엄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이 아무리 무겁고 버거워도 아이와 함께라면 다시 걸을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조금씩 자신을 다독였다. 아이를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힘들어도 울음을 참지 않고 슬퍼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걸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아침 햇살 속에서 아이와 마주하며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다행히 남편이 거짓말처럼 떠날 때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목동의 아파트와 차를 선물로 주고 떠났다. 하지만 차를 운전할 줄 몰라 급하게 운전을 배워보기로 하였다.
동네에 있는 자동차 학원으로 등록을 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떨리고 무겁다. 하지만 필요할 것 같아 도전해 보려고 한다. 당장 회사를 다녀야 하기에 용기를 내어 운전대를 잡아보려고 한다. 속으로는 떠난 남편에게 여보 거기서도 내 손 잡아줄 거지 속으로 말해본다. 다음 날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바로 자동차 학원으로 가서 차를 배정받아 운전대를 잡고 앉아 있는데 남자 강사로 보이는 사람이 태블릿을 들고 타면서 내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강사였다. 난 떨리는 목소리로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운전을 면허 딸 때 빼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니 강사님은 차근차근 부드럽게 알려주었다. 나는 순간 남편이 살아있는 듯한 착각에 깜짝 놀랐다. 말투와 자상함이 남편과 너무 닮았다. 강사의 말대로 차에서 기본 동작을 배우고 바로 도로로 나가 운전할 수 있게 차분하게 나를 안내했다. 걱정과 달리 하나도 무섭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차분하게 브레이크와 엑셀을 조정할 수 있게 알려주었고 차는 어느새 코스를 한 바퀴 돌며 다시 학원으로 올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남편에게 속삭이듯 나 운전 잘하지? 편하게 대해준 강사님을 만나서 다행이다. 라며 혼자 중얼거리며 집에 온다. 학교에서 아이가 오려면 아직 2시간이나 남았다. 마트에 가서 창거리를 사서 아이 먹을 수 있게 좋아하는 것을 사서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자려는데 문득 낮에 자동차 학원에서 만난 강사의 말이 생각난다. 처음에는 다 떨리고 무섭지만 조금씩 나아질 테니 서두르지 말고 저 믿고 따라만 해주세요. 그 부드럽고 익숙한 자상함에 안도하며 한숨이 나온다. 아침에 어느 때와 같이 아이 학교에 보내고 나는 바로 자동차 학원으로 갔다. 어제 만난 강사가 아니라 나이 지긋한 강사분이 차에 타며 인사를 건넨다. 옷에 담배 냄새가 배어 코가 간질간질하다. 힘들겠다는 생각에 어제와 같이 코스를 돌며 운전을 시작하였는데 긴장한 탓에 그만 급브레이크를 밟고 말았다. 순간 뒷차가 경적을 울리며 하이빔을 연속으로 나에게 경고하듯 깜빡였다. 너무 놀라며 강사는 나에게 다그치며 운전을 못한다고 구박을 하며 갓길로 차를 세웠다.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졌다. 어제 만난 강사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다시 차를 타고 학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난 떨리는 마음과 무서움으로 어떻게 운전대를 잡았는지 모르게 학원으로 왔다. 다음 날 학원으로 간 나는 연신 처음 강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본다. 차에 앉아 있는데 걸어오는 강사는 첫날 만난 강사였다. 휴 안도의 한숨이 쉬며 인사하고 어제 이야기를 했다. 그 강사는 어제 쉬는 날이라 집에서 쉬었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했다. 아마도 나도 처음에 편하게 대해준 강사이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기도한 분이어서 기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분한 말투와 자상함이
초보 운전인 나를 이해해주는 강사님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운전을 다 배우는 날까지 강사님한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 농담 섞인 말로 저 비싸요 하며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자상하고 차분하신 강사님 덕분에 운전이 익숙하게 혼자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출근할 때 끌고 가서 운전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하니 그래도 모르니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쉬는 날 모의 주행으로 내 차로 집에서 회사까지 봐주시겠다고 하셨다. 나는 그의 자상함에 어쩔 줄 모르면서도 지금 필요한 거니 거절 대신 밥을 사드리겠다고 했다. 약속한 날 아파트 주차장까지 오셔서 내 차에 앉은 의자 조정하는 방법부터 사이드미러 맞추는 방법까지 자상하게 안내하며 나를 차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무사히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 연습까지 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다. 둘은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며 안전한 게 제일이라는 말과 함께 걱정을 해주시는 자상함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쉬는 날 아이와 마트에서 그 강사님을 우연히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고 아이에게는 엄마 운전 알려주신 선생님이라고 소개하고 인사하게 하였다. 강사님은 아이에게도 따뜻하게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우린 마트 옆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커피와 아이역을 음료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어색하지도 떨리지도 않았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이렇게 편하게 앉은 모습을 얼마만인가 싶다. 강사님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다. 사실 1년 전에 병으로 아내를 먼저 보내고 딸아이와 둘이 산다고 했다.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아내의 빈자리를 메워가는 중이라는 말을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사실 나도 강사님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하자 놀라며 그래서 운전을 하는 동안 남편 말씀을 안 하셨구나 하셨다. 이제 알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나를 측은히 바라본다. 우린 서로 같은 입장의 외로움을 나누는 사이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루는 저녁 무렵에 강사님에게 전화가 온다. 혹시 괜찮으시면 맥주 한잔 하고 싶다고 하고 우린 아이를 재우고 집 옆에 조용한 호프집에서 만나 간단한 마른 안주에 맥주 2잔을 시키고 한자리에 앉았다. 둘은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듯 편안하게 조용하게 이야기하며 맥주를 마셨다. 얼굴에 취기가 올라 갈 때쯤 둘은 밖으로 나의 집으로 배웅을 해주겠다며 천천히 집으로 걷고 있을 때 난 취기가 느껴져 약간 비틀거릴 때 강사는 내 팔을 잡으며 부축해 주었다. 따뜻하면서도 비누향이 그윽한 그의 옷 냄새가 싫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현관까지 와준 강사에게 잠깐 차 한잔 하실래요? 하며 집으로 안내하였다. 모시기는 척하며 문을 열고 강사님과 지평관에 들어서자 맞아 나를 뒤에서 강하게 안았다. 놀라며 난 취기에 몸이 얼어버리고 말았다.
강사님은 별다른 행동은 안 하고 내 뒤에서 안으며 흐느끼는 듯 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한참을 기다려 주었다. 팔에 힘이 풀리자 난 돌아서며 강사님의 품으로 안기고 말했다. 나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다. 그는 나를 안고 현관에 서서 조금 더 포근하게 안아주며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듯 아무 행동이 없었다. 다음 날 내가 먼저 전화를 해서 아이들과 식사하자고 하고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함께 했다. 아이들은 스테이크와 고르곤졸라, 피자를 시키고 우린 파스타를 시켜서 먹는데 마트에서 만난 적 있던 사람인지 아들도 서먹해하지 않았고 강사님 딸도 그런 기색은 안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두 식구는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강사님 딸에게 강사님은 내 아들에게 신경을 쓰며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난 11시쯤 강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조용하게 밖에서 만나기로 하고 집 주차장까지 와 주었다. 차 안에서 우린 누가 먼저일 것도 없이 서로를 안아주었다. 안고 서로의 입술을 맞추며 서로의 깊은 외로움을 풀고 있는 듯 했다. 난 먼저 그의 따뜻한 품으로 안가고 싶어 천천히 움직이며 나를 안아주기를 바라고 있을 때 그는 내 마음을 읽듯 천천히 품을 내주고 안아주었다. 우린 서로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편안하게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자연스럽게 난 밤마다 그를 만나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우린 서로의 편안함과 외로움을 그렇게 알아주려 서로를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중에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날이 많았다. 아이들이 깰까봐 새벽녘이면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자리를 뜨곤 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 우린 결국 합치기로 하고 두 집을 정리하고 이웃마을에 살림집을 구하고 함께 살게 되었다. 회사도 그의 직장도 그대로 다니며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사람도 내 아들에게 아빠같이 대해주었고 나 또한 내 딸처럼 이뻐해주며 우린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며 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책임을 지려고 애쓰고 있었다. 작은 행복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버거워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눈물과 절망 속에서도 나는 다시 일어섰다. 아이들도 내게 웃음을 주고 나는 그에게 삶의 힘을 준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를 지켜주는 법을 이 작은 삶의 균형 속에서 나는 배웠다. 밤하늘에 별이 뜨는 순간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본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와 내일도 또 살아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마음속 깊이 스며든다. 그 희망이 바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는 삶의 힘이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슬픔 속에서 상실 속에도 우린 강해졌다.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 속에서 나는 진정한 힘을 배웠고 그리고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눈물과 웃음 사이에서 나는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기억은 내 마음 한켠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다시 시작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에 끝까지 전해주기로 결심한다. 다시 나에게 조용히 찾아온 사랑을 소중하게 아끼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알기에 더 보듬어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